자, 무방을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코스피 밀리고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 무방 열었습니다. 아, 이제 무방도 거의 중독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시황이 또 한번 방향을 잡으면 또 꾸준하게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처럼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정 받으면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늦게라도 방송 열었으니까 오늘 이 코스피의 조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단기적인 숨고르기 가능성,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애지간하면 코스피 대형주 쪽은 건들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애지간하면 코스피 종목은 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강보합이에요, 그죠? 네,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이 이렇게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설 정도로 코스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 겁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도 말씀드렸어요. 많이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지수는 뭐 코스닥은 분명히 전강 후약으로 음봉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플러스가 유지가 될 정도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오늘부터는요, 내일부터는 뭐냐면 이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돼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코스피의 조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종목들도 지금 백신 수혜주들 괜찮았죠? 참 좋은 여행은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금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해서 모두 투어 같은 백신 수혜주들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신고가 나왔고요. 하나 투어 노랑풍선은 강보 약보합 정도선에 마감이 됐습니다만 역시 제가 강조했던 모두 투어하고 참 좋은 여행 잘 갔습니다. 반면에 항공주가 좀 밀렸고요. 항공주가 밀렸고 카지노 관련주도 조금 밀렸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조금 밀렸어요. 자,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았죠, 여러분들. SNS텍의 주가가 야금야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SNS텍이 지금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했고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함께해서 마셨던 디바이스 엔지 또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예.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 다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2% 정도 밀리긴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데 따라 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 아직은 뭐 너무 무서워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역시 오늘도 좀 메모하시고 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자, 지금 제가 마셨던 내용들 다 들으셨죠? 자리에 계신 분들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다시 한번 1번부터 갑니다. 1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준비되신 분들 1번. 방송 들으실 준비되신 분들 1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조정 나온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무방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밀리긴 했어요.
대체적으로 5일 평균선을 깼고 일단 5일 평선을 깨게 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뭐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5일 이평선이 깨진 만큼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시장을 좀 열어놔라 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봉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월봉상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가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물량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대신에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상태에서 은근하게 여전히 5일 평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21선이 61선 돌파하면서 주가가 지금 완전 정배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이요. 그죠? 완전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혼자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방금 하셨듯이 코스피가 오늘 밀린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이 있던 차에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투자를 물량 털어낸 거 보세요. 어우, 현물을 막판에 그냥 쏟아 부었네요. 막판 동시효과 때. 막판에 동시효과 때 뭐 블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블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지금 막판이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이 좀 오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현물 자 선물 모두 다 지금 순매수가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모두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잠시만요. 재채가 좀 많이 나가지고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매수세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렇게 많이 팔은 거예요. 선물 6천 계약 정도면 많이 팔은 겁니다.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물량을 털어낸 거고 현물은 이제 마지막 블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은 매도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를 좀 많이 블록딜 아니더라도 오늘 장중에 몇천억 한 4천억 5천억 이상 매도했었거든요. 코스피를 좀 많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팔았어요. 그죠? 덜 팔았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오늘 장세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에 의해서 장세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선물을 중심으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그동안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세가 좀 멈췄죠. 원달러 하락세 멈췄습니다. 하락세가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라든가 신규 자금 유입이 자꾸 멈추겠죠. 멈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관망 내지는 단기 차익 매물로 돌아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셔야 되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린 것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시장이 본격적인 외국인 매도가 시작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이 장이 본격적인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장이 끝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왜 장이 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지수가 밀렸고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본격적인 매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예. 외국인 매도가 오늘 선물을 중심으로 약간 나왔고, 코스피는 블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팔기는 팔았는데 많이는 안 팔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매도는요. 외국인 매도는 이거는 일시적인 매도입니다. 일시적.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매도는 일시적 매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요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시적인 매도이고 단기적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얘기 해드려요. 무슨 이유냐?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샀다가 한꺼번에 다 판다? 이건 완전히 단타거든요. 단타거든요. 이건 완전히 단타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왕창 팔 때는 뭐냐면 악재가 있을 때, 큰 악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커다란 악재가 있을 때 저렇게 팔아요. 근데 뭐 지금 악재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선물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선물을 사고 현물을 이렇게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이코리아 행진했을 때,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이 진행됐을 때 그냥 이렇게 다 팔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증시에서 바닥권에서 좋은 주식을 이미 다 잡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잡은 건데요. 개인들 털어내고 흔들어대면서 힘들게 외국인들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매수한 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것을 한꺼번에 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별다른 악재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고 시장이 쉬어갈 만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내놓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잠깐 샀다 팔았다 번복하는 그런 관망세가 나올 거고, 그렇게 샀다 팔았다 관박하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가 다소 일단락되고 약간 매도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출렁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선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은 단기 차익 매물의 성격이 크다. 요걸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의 매물은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수치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를 내놓는 겁니다. 그죠? 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일단 어느 정도 멈춘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서 환율이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곧바로 추가 급락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환율이 좀 멈추다가, 제 판단은 그래요. 환율이 좀 멈추다가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오거나 약간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의 경제는 지금 미국보다 좋거든요. 그죠? 미국보다 좋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좋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 하락세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는 더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살짝 소폭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출렁거리 나오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요거를 보시면 환율 하락세가 좀 더 나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이제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라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1,050원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저는요. 1,050원까지. 예. 그만큼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1,05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그 이하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는 지금 차트 패턴상으로 보게 되면 2단 상승이 막 시작되려는 조짐이죠. 2단 상승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이에요. 근데 2단 상승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인데 아름이 어서 오시고요. 예. 미국 증시는 막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인데 근데 안 가죠. 안 가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간 밀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밀릴지는 뭐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는 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봐요. 다만 미국 증시가 여기서 곧바로 안 가고 약간 좀 더 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백신이 진짜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 경계감, 그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분명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재반등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미국 증시도 이 구간에서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더 못 가고 약간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된 거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증시 상승세가 멈추고 국내 증시도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연출되는 상태에서 미국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더라도 곧바로 못 가고 약간 좀 더 쉬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세도 약간 멈추는 구간들. 최소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당장 환율이 급등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미국 증시도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가 혼자 무너질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다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그런 눌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코스피는 뭐 최대로 잡아도 지금 이제 5일선 깨지고 11일 평선까지 깨졌는데 일시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 직전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봉입니다. 월봉. 코스피 지수 2600선. 코스피 지수 2600선이 사상 최고점 아니에요. 그죠? 사상 최고점이고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오늘 2600선에 깨지고 2591포인트란 말이에요. 요런 흐름에서는 오늘이 11월이죠.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 양봉이 만들어진 거고요. 12월이 될 건데 12월 장세는 대체로 이렇게 십자봉이 나오거나 내지는 십자봉을 만들어 가다가 월말에 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월말에. 그래서 대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급락보다는 대체적으로 12월 증시는 이렇게 십자봉을 보이는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시장의 흐름을 자꾸 아셔야 돼요. 장대한번 나왔죠. 상상체육권 좀 연출했죠. 요 구간에서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가 그게 관건입니다.
얼마나 길어질까? 요거를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갈지 내지는 좀 더 기었다 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틀려요. 물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도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왜? 시장 기조가 워낙에 강해서. 그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저점 찍고요. 뭐 지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두 달 쉬고 나서 곧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장이 정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가 이 단기 상승과 사상 최고점 경신에 따라서 보통 여기서는 한 몇 개월씩 쉬는 경우도 많거든요. 몇 개월씩 쉬었다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쉬지 않고 그냥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중요한 건 결국엔 간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요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금과 시간 투자는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12월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고요. 12월 다음에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2021년이에요. 2021년이고 이제 1월입니다. 이제 증시는 실질적으로 12월 증시는 2021년과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고요.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2021년 증시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 11월 달 올랐던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온 것이고 쉬면서 2021년 장세를 향한 레이스가 12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조정장세, 지금 나타난 이 조정장세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요거는 최대로 많이 봐도요. 최대로 많이 보더라도 자 2,500선, 자 2,550선 여기죠. 2,550선 정도면 제가 보기엔 거의 지수 저점 나옵니다. 거의 지수 저점 나와요. 2,550선, 2,550선 정도면 지수는 거의 저점 나옵니다. 2,550포인트. 여기로 저점을 해가지고 갔다가 출렁거렸다가 출렁거린 이런 과정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수는 거의 바닥을 찍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가 많이 무너지지 않으면 코스닥은 더 안 무너져요. 왜? 오름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보기엔 여기 5일 이평선 11선 정도 870선 정도 이 정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코스닥은 요래요. 그래서 가서 약간의 쉬었다가 완만하게 다시 상승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방향성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폭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짧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등하거나 하방 경직을 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처럼 야금야금 갔다가 약간 눌렸다가 야금야금 이런 반등 장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들은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죠. 그 중소형주가 다 어디 있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잖아요. 코스닥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야금야금 전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조정폭이 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장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전히 코스피 종목군들보다는 저는 코스닥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 시작된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포인트, 매집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면 또 5번 한번 쳐주세요. 5번. 5번. 예. 자, 대충 이해되시겠죠? 지금 뭐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좀 조정받다 보니까 뭐 제가 시황만 이제 줄구장창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출렁거리고 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지금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여서 코스닥이 가려면 최소한 코스피가 빠지진 않아야 돼요. 하방 경직이 나와야 되고 옆으로 기간 주중이 나와야 됩니다. 기간 주중 정도가 나오면 코스닥은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장세를 봤을 때는 코스닥은 지금 같은 어서 오세요. 지금 같은 미미한 선별적인 반등 장세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 장세를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릴 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해드렸던 뭐 PPT 내용들은 안 보여도 되겠죠.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보여드려 알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너지거나 하는 장은 아니에요. 코스피가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장은 아니고 약간의 쉬어가는 숨고르기 과정이 나올 것이고, 근데 오늘 코스피가 하락폭이 커서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요. 하방 경직이 나오고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오히려 또 미미하게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시장의 앞으로 장세에서 유망 종목, 유망 섹터를 중심으로 저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조금씩 활용하시면 돼요.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것보다는요,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종목하고 섹터로 갈게요. 여러분들 섹터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도 보세요. 못 가죠? 못 갑니다. 그죠? 예. 제가 코스피 대형주 쪽은 건들지 말아라. 건드려봐야 먹을 거 없다. 거기다가 이미 주가 다 오른 종목들을 이제 쫓아가서 뭐 할 겁니까? 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코스피 대형주 안 사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말고 다른 종목들 안 사셨죠? 제가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사셨죠? 네. 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조정 받았다고 옳았구나 저가 매수 하셨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코스피도요, 이 조정 장세를 끝내고 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뭐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삼성전자 또 갑니다,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 또 가요. 삼성 또 갈 거고, 삼성전자가 또 가고,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전자 따라가고, 삼성전자 LG 이런 종목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순환해서 이제 반등세를 보일 수 있죠. 오늘 현대차가 좀 비교적 양호한 반등 나왔듯이 제가 현대차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들 말고는 지금 특별하게 주목할 게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많이 올랐고요. 셀트리온하고 삼바는 더 가요.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그나마 삼바하고 셀트리온 제가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기대감에 의한 반등은 나오는데 이제는 추격 매수 못하죠. 그죠?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래서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종목들 중에 뭘 보라 그랬습니까? 그나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나마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에? 백신 수혜잖아요. 백신 수혜주. 그죠?
백신 수혜주입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요. 이제 영국에서 백신 파이자의 백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피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이 파이자의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파이자 백신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상태.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네,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겁니다.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일요일 무방을 통해서. 요거죠? 네, 이겁니다. 영국이 이번 주에 파이자의 백신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미국보다도 영국에서 먼저 접종을 예방 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자,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아니에요? 네. 파이자의 이 백신과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고요. 파이자의 백신과 더불어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어서 좀 신중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파이자의 그 백신이 이제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는 백신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죠?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FDA 승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예, 연타석입니다. 호재가 연타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정말 시장에서는 진짜 혹시 나오는 거야? 확실히 나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지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얘기를 빌미로 해서 백신이 FDA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가능성 측면에서 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야 돼요. 백신이 안 나오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백신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확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강성하셔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건 스탠리 달러 팔아서 금 팔아서 주식 사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무방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RCEP가 뭐예요, 여러분들? 역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죠? 요 역대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 동남아 국가 16개국을 중심으로 한 FTA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무역 교무가 무려 10조억 달러입니다. 10조 1310억 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곤 그런 나라가 이런 RCEP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지표 너무나 좋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4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무려 6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고 경제 전망치가 모두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지수가 조정받았다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폭락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수 폭락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후 지수는 좀 안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주들 올라간 겁니다. 참 좋은 여행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참 좋은 여행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바로 요거예요. 참 좋은 여행 신고가 나왔고 또 하나투 모두투가 신고가 나왔고요. 하나투 노랑풍선 상대를 못 갔는데 일단 백신이 나오고 얘네들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주들도 움직이겠죠. 항공주들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본격적인 여행에 나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었죠. 아시겠습니다만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참 좋은 여행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해외 여행이 6,000명이 늘린 거 일주일 만에 100억 대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만은 저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눌리는 욕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FDA 승인을 거쳐서 만약에 승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여행 재개에 나서겠구나. 그러면서 여행 상품 쪽으로 여행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 가입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행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항공사 예약을 할 겁니다. 항공사 예약을 하면서 또 여행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카지노로 몰릴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백신주들의 레이스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0일 파이자의 FDA 승인 전후까지 이들 백신 관련주들의 레이스는 나올 것이고 그 안에 주가도 단기 고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행주들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벌써 기대감에서 주가가 벌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대감에 의해서 벌써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한두 번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들. 네,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참 좋은 여행하고 모두 투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까지 하긴 좀 부담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항공주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까지도 동반해서 반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볼 때 그나마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런 백신 수혜주가 그나마 낫다. 아시겠죠? 그 시각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신 수혜주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 어제 싹 이제 간단하게 전략했습니다. 세워놨습니다. 백신 수혜주가 단기 수혜주고요. 중기는 뭡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는 반도체 5G 조금 멀리 가가지고 2차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수소나 태양광 이온에서 한두 개 종목 정도 그 정도만 보는 그런 매매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도주는 여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는 겁니다. 주도주는 그냥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종목군들이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틈새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잠시만요. 주도주는 똑같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대신에 이 이제 수소, 2차전지, 수소, 태양광 이쪽은요. 많이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었고요. 그리고 해먹은 상태에서 이들 안에서도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개 종목만 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도 무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방은요, 지금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와 5G 쪽으로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 2차 전지와 수소, 태양광 각 섹터에서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씩 그 정도씩만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런 쪽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만큼 지금 5G라든가 반도체는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고요.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태양광도 분명히 성장 가치가 큽니다. 지금 수소하고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빛을 볼 겁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려면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기적으로는 이쪽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보셔야 되고요. 방금 제가 기사를 놓쳤나요? 잠깐만요. 자, 5G 가입자 사실상 1천만 시대에 개막했다라는 소식이죠. 5G 가입자, 요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5G 가입자가 1천만 명이고요. 5G 가입자가 저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5G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5G는 트럼프 관련주가 아닙니다. 바이든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바이든 관련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시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예요? 또 반도체, 또 5G, 또 2차 전지, 또 뭡니까? 또 수혜야지. 오늘 종목들이 이제 이슈 맥락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또 움직였죠. 코로나 수혜주가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지 관련주, 골판지 업체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참 시장이 답답할 때 이런 이슈주들이 잠깐 움직여주면 뭐 이런 거 매매해서 수익 나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비중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죠? 예, 뭐 단타 치실 분들은 단타 치고 잘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일단 제지주들하고 그다음에 육상 운송 관련주들이죠. 뭐 CJ 대한통운, 한익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슈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슈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또다시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반등은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단타 수익을 노리고 있는 분들,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 그분들만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를 위해서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세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KGETS라는 종목이에요. 얘도 폐기물 처리 관련주거든요. 근데 얘는 의약품이죠. 의약품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주 폐기물 관련주지만 의약품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뭐 그나마 단타 매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는데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내일 뭐 장중에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해요. 뭐 단기 관점에서 그나마 볼만한 종목이니까 그 정도만 봐라. 대신에 골판지, 그다음에 육상 운송 관련주들 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코로나19로 등급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혜주로. 그러나 장기적인 호재가 아니다. 단기적인 호재로 올라가는 거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것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종목들 뭐 개별적인 재료가 등장하면서 종목군들도 개별적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지금 주도주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도주들은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일부 이제 그 코로나 수혜주들이 또 이제 새로운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그동안 많이 부각됐는데 이제는 뭐 골판지 관련주들 그리고 의약품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육상 운송업체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기가 높아지면서 그런 종목이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됩니다. 근데 좀 어떻습니까? 좀 끝물 느낌들이 많이 안 받으세요? 그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수혜주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막말로 개나 고등어나 다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다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백신은 이제 물론 FDA 승인이 진짜 떨어질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높다고 그랬죠. FDA 승인이 임박한 상태에서 코로나 수혜주들의 막판 마지막 투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주도주는 은근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은근하게 오르는 상태고 이런 가운데 막 옆에서 종목군이 팡팡 터집니다. 팡팡은 아니죠. 몇 개가 안 되니까 팡팡 터지는데 얘네들을 알고서 미리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뭐 단기 수익이라도 치고 나면 되는데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또 변동성도 크고 늦는 거죠. 그리고 뭐 내일이나 모레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올라가면 그때 빨리 터면 되는데 매도 포인트도 못 잡고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매도 포인트 못 잡겠죠. 그죠? 매도 포인트를 잘 잡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도주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완만하게 오르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처럼 큰 손이고 투자 원금이 좀 크면은 이들 이슈라든가 이들 테마주들도 매매도 하고 그죠? 얘네를 중심으로 테마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서 또 주도주도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은데 돈이 많으면 근데 그 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돈이 많습니까? 안 많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지금 뭐 테마주 한두 종목에서 매매하고 또 주도주 매매하고 뭐 일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테마주가 생각보다 많고 강하죠.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도주를 털고 테마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테마주 가지고 막 한두 차례 급등 나올 때 얘네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주도주들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라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충분한 기간 주종만 믿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이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는 투자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단타 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불어나지 않잖아요. 기분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급등락 나오는 이 테마주 이슈주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단타는 칠 겁니다. 단타는 치는데 단타 비중이 안 크죠. 뭐 5%, 10%.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을 부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욕심 부립니다. 그러니까 30%, 40%씩 들어가는데 한 종목당 들어가 봐야 뭐 10%, 15%? 그죠? 거기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만들어내고 하다가 또 물려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냐? 단타 치는 종목에 집중하고 단타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뭘 놓친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려면 단타를 치시고 아예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주도주로 갈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응?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였던 이 뭐 제지주들을 지금 난 추격 매수해 가지고 수익 낼 거야.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과 또 물류 육상운송 관련주들 이런 종목 가지고
테마도 몇 개 안 돼요. 그죠? 네. 이런 종목 가지고 승부 걸겠다라는 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잘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도주 잡으시라 했죠,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얘기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은근하게 지금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도체 제가 계속 많이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요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얘기입니다. 한두 개 섹터에다가 여러분들은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5개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선도주, 주도주 맥락의 흐름을 보일 것이고, 수소와 태양광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가서나 아마 좀 탄력이 좀 붙을 것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 여기도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들 5개 섹터 내지는 또 백신 관련주들까지 보면서 여기도 종목이 차고 넘쳐요. 여기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또 단타도 치고 주도주도 매매되고 정신없죠. 그죠? 결국은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과 종목 선택, 종목 연구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은 고르게 포트를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두 개 섹터에다가 몰빵하지 마시고 그렇게 포트에 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방은 한 대표는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분산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분산하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하고 5G 쪽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 따라서 나중에 또 시장에 바뀌면은 또 관심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섹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반도체 섹터와 5G라든가 2차전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워낙에 실적 자체가 좋잖아요. 실적 자체가 좋고 최근에 SNS텍 같은 종목이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에서 신고가 납니다. 알게 모르게. 보시면 이게 주가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지나고 나니까. 근데 앞에서 움직일 때 보게 되면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잠깐 올라오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시세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시세가 모아지면서 대시세가 만들어가요.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지켜보는 와중에 벌써 이만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는 보셔야 돼요.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SNS텍이 그랬고요. 디바이스엔지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자,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이렇게 강해요. 실적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엔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처럼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제가 한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연 안 합니다. 출연 안 하니까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제 안 나갑니다. 예, 참 좋은 여행 40% 수익 하나 또 15% 수익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어땠습니까? 예, 디바이스엔지 어땠습니까? 목표 수익률 벌써 달성했죠. 벌써 3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있는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어떻습니까? 오늘 2.01% 밀리긴 했는데 어때요? 중간 바닥 찍고서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형태입니다. 한미반도체 시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는 살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고점에서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것이고요. 요 고점 매물을 소화해내고 나서 반격이 나올 때는 요 고점 매물을 소화해내고 재반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저는 아직은 반도체 장비주들 다시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그죠? 제가 무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고 또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이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업체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하게 안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기다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직전 고점 돌파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고가 고점 돌파에 따른 눌림을 주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아직은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얘네들뿐만 아니라 자, 지금 K스택 같은 종목들 탄력은 약하지만 상승 기조 살아있죠. 원익 IPS 어떻습니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동진 세미캠 힘들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강세가 살아있고요. FST 저점 찍고 은근하게 살아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테크윈도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PSK 테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죠, 여러분들.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혼조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명하게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서 반격이 시도가 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아직은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반도체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디바이스 AMG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하나머티리얼스 테크윙, 그다음에 YIK, 그죠? 그리고 유니셈, 오션브릿지, PSK, 인텍플러스 제가 다 TV 방송에서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반도체 장비들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주당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앞에 내용 못 들으신 분들은 이따가 유튜브 녹화 내용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2차전지 계속 얘기합니다. 2차전지는 지금 테슬라 모터스의 시세가 강렬합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시세가 상당히 강력하고요. 테슬라 모터스의 강력한 시세와 더불어서 중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라든가 LG와 같은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이에요. 하지만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게 주식이고요. 아직도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뒤를 이어서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중에서 뭐 첨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가죠.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치는 관심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가권에 있는 뭐 DNT라든가 그리고 나라 M&D 같은 종목들 중소형 주지만 LG화학의 대표적인 수혜주들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올 때는 시세 분출이 생각보다 강할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2차전지와 함께 길게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수소에너지 그리고 태양광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종목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계속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5G가 올랐죠. 5G가 올랐습니다. KMW 2.5%, HFR 4.3%, RF텍, FR텍 5.8%, 이스페타시스 3.3%, 솔리드 4.3% 올랐죠, 여러분들. 오늘 5G 관련주들의 반등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큰 모멘텀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상승폭은 적지만 또 지수가 밀려가지고 조금 상승폭이 적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5G 관련주들이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오늘 5G 관련주들 기관 외국인 매수 비교적 강했습니다. KMW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HFR 같은 종목들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규모나 강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물량들 많이 털려가지고요. 물량 많이 털려서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솔리드는 지금 외국인들 우리 40만 주, 43만 주 샀고요. 다시 얘기입니다. 5G 관련주들은 트럼프 관련주가 아닙니다. 바이든 관련주고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투자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그린 뉴딜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5G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또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도 괜찮고 뭐 풍력도 괜찮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걔들보다는 5G가 저는 훨씬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충분하게 조정받았죠. 많이 안 간 것 같지만 야금야금 은근하게 시세가 나고 있는 게 지금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는 아직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5G하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할 때 5G하고 반도체를 같이 얘기를 해요. 5G하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꼭 세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 섹터만 넣지 마시고 3개 이상 포트를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포트 종목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3개 이상 섹터를 구분을 해서 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하면서 가면 또 훨씬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요, 한 개 섹터에 만약에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한 개 섹터에만 다 몰아넣으면 여러분들 피말라 죽습니다. 아시겠죠? 포트폴리오를 짜세요. 포트폴리오 짜면 그나마 편안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방처럼 뭐 일부 섹터에 올인하고 싶다. 그럼 VIP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포트를 좀 짜고 하십시오. 결국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는 뭐예요? 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입니다. 지금 RFHIC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 같은 종목들, 얘네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5G 시장이 열리게 되면 RFHIC라든가 이노와이러스 같은 종목군들은 가장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탄력이 좀 붙을 수 있고요. 지금 서진시스템 주가 좋죠, 여러분들. 예. 서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애예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2차전지 사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이 다 정성장 산업이고요. 여기다 5G까지 터지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실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G가 안 간다고 누가 안 간대? 벌써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5G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갔는데도 승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이스페타시스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 얘 실적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 중저가권 종목이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흐름이 강해요. 그죠? 대한광통신 뭡니까? 얘는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KT가 전화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한다라고 하죠. 여기다 5G 산업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5G, 반도체, 2차전지 아직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광과 수소에너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돈이 남으면 뭘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슈 테마주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슈 테마주 뭐 이제 골판지 관련주들 또 그 해상 육상 운송 관련주들 좀 올라가죠.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 가지고 승부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지났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코로나 수혜주들은요 이제 막바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하고 골판지 업체하고 아무 하등의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면서 택배 물량들이 늘어나고 골판지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골판지가 없어요.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결국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코로나19 수혜주로까지 부각이 된 겁니다. 뭡니까? 올 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수혜주들 이제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코로나19 이후의 시세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백신 수혜주들 걔네들 보시고 그리고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던지지 말고 오히려 주도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위치다 라는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보세요. 참 좋은 여행 모두 다 가죠. 그리고 반도체 5G 다 살았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5G 올랐고 이해되신 분들 7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장이 빠져서 지수가 막 빠져서 무방 한번 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걱정하실까봐 오늘 코스피 지수 밀려도 오늘 무방했고요.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내용 알고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돼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위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올라갈 때 주식을 못 잡았던 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니까 그 점 아시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VIP는 다 아실 거고 더 이상 홍보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무서워하지 말고 이 조정 장세를 기회로 활용하자 라는 점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 제가 2021년 내년을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동안 올라갈 때 또 기회 못 잡은 분들 많죠?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는 1588-0648 오늘 마감 11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회 잡으실 분들은 움직이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 기회 드렸고요. 자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